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20대, 30대 분들은 그냥 앞으로 평생 생애 주기에 5천만 원 가까운 연금 부담이 더 생긴 겁니다. 지금 이 뉴스에 대해 가지고 민감하게 반응 안 하시는 젊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아마 오늘 결정된 사안이 여러분의 생애 주기 소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는 것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이번 연금 개혁안이 실현되면서 가장 관심이 가는 부분은 실제로 얼마나 더 내고 얼마를 더 받게 되느냐입니다. 평균적인 직장인이라고 가정을 할 때 지금보다 평생 5천만 원을 더 내고 2천만 원을 더 받게 되는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지금의 50대 정도 연령층이 사망할 때까지 시점만 재정 안정화 조치를 취해놓고서는 이건 재정 안정화라 그러니까 젊은 층들한테 확신을 못 준다는 거예요. 고쳐 쓰지 못하면 바꿔야 된다. 사실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금 기존 9%에서 13%로 올린다. 그리고 소득대출, 이거는 받는 돈을 의미하거든요. 기존 40%에서 43%로 내년부터 인상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고 했는데요. 이거는 젊은 세대에게 아주 불리한 그런 안입니다. 왜냐? 소득대출이라는 게 받는 돈인데요. 이거는 한 방에 올려버리고요. 보험료율이라는 건 내는 돈인데 이거를 9%에서 13%까지 8년 동안 매년 0.5%씩 이렇게 올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현행 보험료율보다 현행 보험료율이 9%거든요. 그것보다 4% 올라간 건데 실제로는 얼마나 더 내야 되는 걸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 그 소득이 월소득이 지금 한 309만 원 정도 됩니다. 근데 이 309만 원 소득을 기준으로 월 보험료를 책정해 보면요. 지금 한 27만 8천 원 정도 돼요. 그러니까 국민연금 보험료가. 그런데 40만 2천 원으로 오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매달 12만 4천 원 가량을 국민연금으로 여러분이 더 내야 되는 겁니다. 매달 12만 4천 원이면 연간으로 얼마입니까? 145만 원 가까이 내야 되는 건데요. 150만 원 가까운 돈을 내야 되는데 사실 뭐 직장인 같은 경우에는 회사가 절반을 내고 본인이 또 이제 절반을 더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한 달에 6만 원 정도 전체로는 한 70만 원 정도 부담이 더 생기는 건데요. 이걸 그렇다고 해서 뭐 회사가 반내기 때문에 내가 반내서 부담이 적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항상 모든 돈에는 우리가 경제학 개론만 배우면 나오는 조세의 귀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가 꼭 조세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전체 어쨌든 12만 원 올리기 때문에 예를 들어 반을 회사가 내는 것 같지만은 여러분의 임금을 올려줄 수 있을 여력이 있을 때 임금 올려줬을 돈으로 연금보험료를 회사가 내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거야말로 조세의 귀착 비슷하게 돼가지고 어차피 여러분이 실질적으로 매달 12만 원 가까이를 다 부담하는 것과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갓 사회초년생 분들은요 앞으로 한 30, 40년 동안 일한다 생각하면요 그 동안에 매년 한 150만 원 가까운 부담이 생기는 거고요. 그러면은 전체로 따지면 한 5천만 원 가까이 더 내야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젊은 세대에게 한 5천만 원 정도의 생애소득 중에서 5천만 원 정도의 부담을 추가로 지우는 그런 연금, 전 개혁이라고 부르지 않겠습니다. 연금 뭐 개수 조정안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건 그야말로 더 내고 더 받는다는 허울 좋은 이름만 갖다 붙인 거지 실제로는 뭐 국가적인 폰지 사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지만은 어쨌든 연금 고갈을 막기 위한 고육지책에 가깝다. 그리고 이게 뭐냐면요. 그 연금을 지금 어차피 나중에 20, 30년 뒤에는 출산율이 엄청나게 낮은데 이런 거 계산할 때 출산율이 한 1.2 정도 된다고 생각하고 전부 다 추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여러 연구원들의 자료 같은 거 보면요. 출산율이 1.2 정도 될 때 언제 고갈된다 이런 거 연구 자료 만들어요. 근데 실제 요즘 출산율이 어떻습니까? 0.6, 0.7 요 정도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거는 지금 예측치보다 나중에 상황이 더 안 좋을 거라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지금 아무리 더 내고 더 받는다라는 허울 좋은 이름을 붙여놨다 하더라도요. 여기서 더 이상 변화가 없다. 구조 개혁이 없다고 한다면요. 나중에 한 20년쯤 뒤에 어떤 정치가가 죄송합니다. 거짓말을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겁니다. 그러면서 연금 수령 액수를 다시 깎으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지금의 젊은 세대, 지금 한 90년대생, 2000년대생 정도 되는 분들은 눈 뜨고 코 베이는 것이 현실화되어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 가지고 결국은 이번에 소득 대체율을 올리면서 바로 내년부터 수령액이 올라갈 세대는 60대 이상, 50대나 60대들이 혜택을 많이 볼 거고요.
지금 20대, 30대 같은 경우에는 한 20년의 세월에 걸쳐가지고 최소한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 더 내게 되고 나중에 더 받지는 못할 것이다. 어쩌면 지금보다 적게 받을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을 하면요. 사실 국민연금제도 지금 20대, 30대라 그러면은 폐지하자고 주장해야지 지금 옳은 상황입니다. 그 정도로까지 상황이 안 좋아요. 근데 물론 우리가 사회 보장책인 이런 연금에 대해 가지고 없애자라고 무조건 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개혁신당은 2024년 4월부터 꾸준히 세미나나 아니면 학자들과의 공동 연구를 통해 가지고 안을 이제 내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 그러면 이제 고민해야 될 게 뭐냐면은 각가지 중복되는 연금들이 이제 있을 겁니다. 지금도 보면은 기초연금, 우리가 그 노인 기초노령연금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과 국민연금과의 관계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지자체에서 주는 사회적 이전소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사실상 국민연금이랑 같이 지금 기동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누군가는 중복수혜, 누군가는 또 사실 혜택을 못 받고 이런 문제들이 있으니까 이걸 아주 중복을 제거하고 간소화하는 과정들이 필요하다. 그리고 재원을 어느 정도 합리화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거는요. 지금 오늘 여야 중에서도 거대 양당이 합의해서 내놓은 안은 20대, 30대에게는 무조건 더 내고 나중에 더 받을 기약은 없고 하지만 50대, 60대에게는 무조건 더 받는 그런 아주 세대 불공평한 개수 조정이다. 이건 좀 개혁이라고 부르기도 않겠습니다. 개수 조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려야겠죠. 그래서 지금 사실 젊은 세대가 이 문제에 대해서 오늘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합의로 인해 가지고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20대, 30대 분들은 그냥 앞으로 평생 생애주기에 5천만 원 가까운 연금 부담이 더 생긴 겁니다. 지금 이 뉴스에 대해 가지고 민감하게 반응 안 하시는 젊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아마 오늘 결정된 사안이 여러분의 생애주기 소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는 것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물론 나중에 연금 그 액으로 수령하는 부분이 있겠지만은 그거는 아직 미정이라는 겁니다. 그거는 받을 수 없을지도 몰라요. 출산율이 이렇게 낮게 유지되면요. 그러니까 더 내는 건 확정이고 더 받는 거는 확정이 아닌 상태에서의 연금 이런 개수 조정에 대해서 여러분의 제대로 된 그런 의견 개진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내고 더 받는 오늘의 개혁안은 부모가 자식의 저금통을 털어 쓰는 것에 불과합니다. 부모가 둘이서 합의했다고 해서 자식의 저금통을 털어 쓰는 것이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21대 국회에서 연금특위위원장을 지내신 존경하는 주호영 국회 부의장님께서는 소득 대체율이 43%든 44%든 자동 조정 장치가 없는 연금 개혁은 눈 가리고 아웅하기, 엄발의 오줌 누기라고 하시면서 연금을 받고 나가는 사람은 먹튀하는 셈이고 청년 세대 입장에서는 약탈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소득 대체율 43%, 보험료율 13% 안으로는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결국 미래 세대에게 감당할 수 없는 부담을 떠넘기는 것입니다. 제 아들이 올해 우리 나이로 10살, 초등학교 3학년입니다. 제 아들 세대 입장은 누가 물어보기라도 했습니까? 미래 세대는 기성 세대를 부양할 능력이 없습니다. 1970년에 출생하는 100만 명인데 제가 태어난 1986년에 출생하는 63만 명입니다. 그런데 2024년에 출생하는 24만 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기성세대가 만든 초저출산, 초고령화의 대한민국에서 미래 세대는 자기 한 몸 건사하기도 힘들 겁니다. 앞 세대에서 최소한의 폭탄 해체 작업을 해두지 않으면 뒷세대는 말 그대로 폭발하고 말 것입니다. 심지어 오늘의 모수 조정은 그 자체로 기존의 정부안보다도 우리 청년 미래 세대에게 가혹한 계약안입니다. 당초 제시된 정부안은 청년 세대의 과중한 부담을 막기 위해서 50대는 연간 1%씩, 40대는 연간 0.5%, 30대는 0.33%, 20대는 0.25%씩 올리는 것이었습니다. 젊은 층일수록 납입 기간은 길고 보험료 부담은 커지는 상황을 반영한 겁니다. 그러나 이번 합의안은 전 세대가 8년간 매년 0.5% 인상으로 통일시켜버렸습니다. 우리 청년, 미래 세대에 대한 최소한의 염치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의 합의안은 정의롭지도 공정하지도 않습니다. 폰지 사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폭탄 넘기기는 이제 그만하고
근본적인 구조 개혁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과연 젊은 세대의 폰지 사기다는 적나라한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지 대단히 걱정이 됩니다. 실제로 저희 개혁신당은 모든 의원이 80년대생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저희에게도 지금 이 과정에서 단 한 번의 논의나 단 한 번의 의견 수렴도 없었다는 점에 대해서 물론 이 진행을 효율화하기 위해서 교섭단체 간의 합의가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국회의 절차에 대해 존중하지만 실제로 이것이 젊은 세대들이 보았을 때 개혁신당만을 배제하는 것이냐, 젊은 세대 전체를 배제하는 것이냐, 앞으로 낼 사람들이 얼마나 이것을 부양할 수 있느냐, 특히 연금이 지금 계산대로 고갈이 되었을 때는 노인 부양 비율이 100%를 넘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최근 들어 여야가 합의하는 안이 과연 합의를 위한 합의가 아닌지 심각하게 우려가 듭니다. 받을 사람들이 논의하고 낼 사람은 배제하는 연금 개혁안에 저희는 동의하기 어렵고 이런 과정에 있어서 앞으로도 충분히 민주적인 합의가 있었으면 하는 유감의 뜻을 밝힙니다.